네, 8월 14일 수요일 시장입니다. 간밤 글로벌 시장에서 불어왔던 훈풍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1%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고 코스닥 역시나 1% 넘는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 안에서 내 포트 안의 종목은 어떤 상황인지 종목의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또 대표님과는 잠시 후에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잠금 해제해 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인 시장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시장의 상황 머니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또 강력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이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세 덕분인지 반도체 기업의 힘이 좋은데요. 삼성전자 1.45% 상승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 반등에 성공을 한 이후에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18만 원대 지켜주고 있는데 오늘은 19만 원 뚫어낼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미반도체 4.24%, HPSP 5.45%의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흐름도 긍정적입니다.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워낙 힘든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기관 투자자의 유입이 확인되면서 2.73%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 호재로 보이면서 1.9%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다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2.45%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장 초반에 조금 상승폭이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 0.31%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현대차와 기아 역시나 상승세에서 이렇게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각각 지금 보합권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JYP 엔터,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오늘 힘이 좀 좋지 않습니다. JYP 엔터가 실적을 공개한 이후에 목표 주가도 하락 전환한 상황입니다. 7%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힘을 내고 있지 못한 상황, 하이브와 SM 역시나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또 화장품 관련주가 최근에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아모레퍼시픽 0.51% 상승하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나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승하는 흐름도 많이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흐름상 또 하락하는 종목들이 확인이 돼서 이럴 때일수록 더 종목별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과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격적인 잠금 해제 들어가기 앞서서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딱 일주일 전에 저와 함께 잠금 해제했던 종목들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카페24인데요. 이 유튜브 광고 수익을 등에 업고 좋은 힘이 확인이 된다. 이 매출, 영업이익 단에서 강력한 상승세가 확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최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상승을 해주나 했는데 지금 하락 전환을 해서 지금이 기회인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한번 가게 되면 이름답게 한 카페24니까 24%씩 팍팍 가야 되는데 조금 못했습니다. 예, 근데 일단 지금 주가는 직전 고점대 가다 보니까 시장도 그렇게 상승 기조는 뛰지만 직전 고점대 일단 멈췄네요. 예,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다시 단기 매물 소화하는 구간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좀 소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전고점대에 대한 저항대에 안착해서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아마 장기 성장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약간 그동안 좀 덜 올랐던 종목들 그런 쪽으로 계속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또 챙겨보다 보면은 또 그쪽으로 막 돌다가 순환매 또 들어오겠죠. 그쪽에서 조금만 기다려. 예, 뭐 이런 느낌으로 다시 흔들리게 되면 기회는 포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카페24 저희가 딱 일주일 전에 확인을 해봤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약간의 조정폭이 뭐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지금 이 시점상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잠금 해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은 바로 원익 IPS입니다. 이 원익 IPS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고 하반기 실적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포인트는 어떻게 될지 원익 IPS의 첫 번째 포인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HBM 투자입니다. 오늘 사실 반도체 전반적으로 힘이 좋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HBM의 선두주자가 누가 될 것인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HBM 투자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대표님? 네, 좀 빨리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실적 발표하고 기대가 좀 더 있는 쪽인데 이쪽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 잘해야 됩니다. 삼성이 잘하면 그에 따라서 바로 수혜를 받을 만한 업체 이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핵심 장비 쪽에서 이제 들어가는 화학기상 증착 장비라고 하는 쪽이 CVD 쪽이죠. 이쪽 들어가고 있고 드라이 애처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에 사이클은 HBM이 다 한다라고 할 정도로 다 그쪽에 대한 관심이 높죠. 그렇게 됐었을 때 일단 메모리 업체들은 그러면 돈 되는 HBM에 주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DRAM 쪽에서는 약간 좀 소외가 나고 있고 투자를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반도체 사이클이 돌았을 때 이런 전공정 업체들이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냐? 아니겠죠. 보다 보니까 이쪽에 쇼티지가 좀 심할 것 같고 그러면 슬슬 또 이제 발동을 걸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DRAM 전공정에 대한 전환 투자라든가 낸드 쪽도 좀 챙겨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삼성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는 MI16 쪽에서도 변화가 들어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를 이제 기대를 한다는 입장 쪽에서 하반기에 대한 변화의 흐름들은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2분기에 D램도 그렇고 낸드 향해서 매출이 좀 확인이 되긴 했는데 하반기에 이 기업이 D램과 낸드에 조금 더 집중한다라는 움직임이 확인이 된다면 이 실적 또한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대표님께서 삼성에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 향 방향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잘 잡아야겠죠. 네, 잘 잡아야죠. 그렇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그 D램 쪽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P4라고 하는 평택의 사공장 이쪽에 6세대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D램 쪽에서도 좀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1C라고 하는 ABC 중에서 C 쪽에 들어가는 조금 더 그쪽에 D램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쪽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시간은 물론 걸립니다. 내년 6월 달이다 보니까 그쪽에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부터 들어가기로 확정을 했고 투자 계획이 나오게 되면 슬슬 장비 못 들여오고 어떤 변화 들어오고 하는 이런 변화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어디가 보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원익 IPS가 오늘 보니까 또 하나의 종목이 유진테크가 있거든요. 유진테크 할 걸. 이런 느낌이 들지만 네, 오늘 좀 먼저 유진테크는 밑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좀 센 모습들이고요. 원익 IPS는 좀 올라왔다고 그래서 좀 약간 쉬는 모습들인데 그래도 예, 좀 쉬었다가 그래도 같이 똑같은 패턴을 맞춰간다 그러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ALD 장비 쪽에서는 두 회사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나노 쪽에서 들어가는 파운드리의 GAA 게이트 올어라운드 이런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좀 길게 보게 되면요. 예, 저희가 이제 HBM 쪽에서도 본딩 지금 이제 들어가는 쪽이 다음 단계, 그러니까 즉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많은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수혜들은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어떤 삼성의 투자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 이 부분을 좀 더 챙겨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유진테크까지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 우선 삼성전자 평택 사공장 생산 라인 구축에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고 꼽아주신 만큼 해당 이슈에서 원익 IPS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세 번째 포인트 열어볼까요? 저희 세 번째 포인트는 키워드로 하반기 잡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면서 이러한 흐름 하반기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반기의 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좋게 봅니다. 좋죠? 네, 단답형이네요, 다 대답이. 네. 근데 2분기에 턴어라운드가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는데 보니까 하반기에 매출액이 상반기 대비해서 뭐 거의 79%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만큼 그에 따라서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 2분기에 적자세 그냥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중에서 좀 정체됐던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리고 또 파운드리 쪽에서 성과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변화는 뚜렷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레벨업되는 과정들 한번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먼저 올라오다 보니까 직전 고점 때나 약간 저항대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아마 지금 단계에서 살짝 또 이제 눌림목 들어와서 단기 매물 소화하는 구간들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36,000원대 초반대 정도쯤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난 고점대 부분까지 들어가는 약 한 42,500원대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3,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디스플레이, 파운드리 투자 측면에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어서 가격 측면의 고민은 조금 되실 것 같은데 3만 원, 3만 6천 원대에서 공략을 해보시고 목표가 4만 2,500원 잡으시면서 원익 IPS 흐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잠금 해제해 볼까요? 저희 두 번째 종목은 이 게임 관련주 펄어비스입니다. 드디어 베일을 벗는 붉은 사막이라는 이슈입니다. 이제 또 붉은 사막이 처음으로 시연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펄어비스 관련된 이슈는 어떻게 될지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이 게임주가 또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로벌 시장에서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또 솔솔 좀 어찌 보면 다소 강력하게 불어옵니다. 금리 인하 관련해서 펄어비스 어떤 수혜를 받게 될까요? 네, 일단 펄어비스 하게 되면은 다 아시는 검은 사막. 그렇죠. 그리고 또 예전에 원래 이브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예, 이브라는 회사의 개발사를 다 100% 인수하고 그러면서 나왔는데 아직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게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이제 지금 게임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실적 그나마 선방하고 있고 신작 기대감 딱 들어온다. 그러면 강하게 변화가 된다는 거를 크래프톤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아직 실적은 강하게 들어오진 않습니다만 신작 3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붉은 사막 도깨비 언제적부터 나왔던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나오고 있고 플랜 B까지 계속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변화를 봤을 때 이제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키워질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 보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지금 가장 또 시장에서 부각받는 거는 바이오 쪽이겠죠. 근데 바이오가 한 하루 이틀 좀 주춤합니다. 왜 이럴까요? 아무래도 CPI 발표될 때 혹시나 조금 좀 올라가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 지금 금리 인하 좀 당장 안 할 것 같으니까 타격받을까 봐 약간 좀 주춤한 거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최근에 움직이던 게임주들도 약간 좀 D-Day가 다가오다 보니까 미국의 CPI 보면서 조금 좀 그 다음에 움직이겠다라는 쪽인데 확인되게 돼서 만약에 금요일 날 CPI 안정되는 거 확인되고 또 미국 쪽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와서 이제 드디어 이제 금리 인하 할 때 됐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금리 인하 수혜주는 또 달릴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들을 한번 보시면서 신작 기대감과 관련된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주 실적 좋고 신작 좋고 하면 힘이 더 있을 텐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관련이 좀 클 만큼 이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공개가 될 CPI 결과를 확인을 해보고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저희 펄어비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 시장의 기대감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 워낙 큰 시장인 만큼 중국에서 흥행한다라고 한다면 저희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중국에서 기대감이 좀 어떨까요? 네, 이번에 또 중국의 게임쇼죠. 네. 예, 차이나 조이, 중국 기쁨. 네, 여기서 검은 사막을 또 선보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7월 달에 기술 테스트가 진행되면서 하반기에는 이제 오픈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가 계속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브란 게임들도 지금 꾸준히 매출액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쪽에서 이번에 확장 팩이 하나가 나오는데 에퀴녹스라고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계속 한 1년에 한두 번씩은 또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그런 쪽에 변화를 보이게 되면 매출이 꾸준할 것이다. 이에 따른 변화들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 시장 관련한 변화도 계속 체크해 보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세 번째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게임스컴입니다. 게임스컴 이제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게임 회의인가요? 전시회 중에 하나인데 이 게임스컴에서 첫 번째로 시연을 연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냥 게임쇼. 네, 게임쇼. 예. 그렇게 간략하게 하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일부터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또 국내 회사들 총출동합니다. 또 그럴 때 가서 선보여야 되겠죠. 그중에 하나가 펄어비스가 들어가는데 붉은 사막을 가서 이제 게임스컴에서 지금 한 유저당 30분 정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까지는 게임 한 10분 정도 보여준 게 다였거든요. 근데 30분 정도 하면서 와, 요것 봐라 라고 하게 되면 또 이제 기대감들이 쭉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특히 붉은 사막의 가장 큰 강점은 사막 시리즈입니다. 검은 사막, 붉은 사막, 이제 초록 사막, 옐로우 사막, 예, 이런 쪽에서 나왔었을 때 앞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엔진들 자체적인 엔진을 쓰거든요. 그 엔진에 대해서 엔진이라는 게 물리적인 구동상 뭐 이런 것들 다 보았을 때 저희가 보통 게임 유저들이 하는 타격감 이런 것들이 만족만할 정도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본격적인 거는 지스타죠. 예, 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출시를 공개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에 따라서 기대감을 확 땡겨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가 주가에 대한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들도 한번 보시면서 흐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또 하나가 이제 PC 콘솔 게임 쪽으로 들어가는데 원래는 이게 소니랑 계약을 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소니 쪽이 아니라 그냥 자체적인 퍼블리싱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또 수익성은 더 높아지겠죠. 물론 약간 홍보 창구가 조금 적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은 높아진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또 이제 좀 어렵게 나왔다가 이제 바로 턴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 고점대 부분보다는 아직 일정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일정에 따라서 기대감이 쭉 올라온다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했었을 때 약 한번 지난번 나왔던 이제 박스권의 상단부 51,000원대 정도까지를 목표가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저가는 39,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펄어비스의 장점이 시연에서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해당 게임쇼도 그렇고 지스타까지 이 일정을 소화한 이후의 흐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1,000원, 손절가 39,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잠금 해제 김민수 대표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